기탁금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되게 방송 나오셔가지고 우시느라고 그것 때문에 되게 좀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민주당 전당대 뭐 국민의힘도 기탁금은 똑같이 있는 걸로 아는데 민주당 이번 기탁금이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청년 뭐 그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다고 하는 정민철 전 정책위 민주당 부의장 이 기탁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뭐 울면서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건 슬픈 일이라고 하면서 기탁금 인하를 제안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재논의를 했거든요. 우리 강대기 변호사 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기탁금이 지금 그 정민철 부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기탁금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다음에 기탁금의 다소 문제.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그 정민철이라는 후보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탁금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자가 너무 난립하니까 기탁금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후보자가 난립하면 뭐 1차 예비 경선, 2차 예비 경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돈이 없어서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문화가 더불어민주당에 만들어졌다라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5세 미만의 청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기탁금을 50% 감면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천만 원, 그러니까 예비 경선 2천만 원, 본선거도 2천만 원 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했는데, 네. 근데 저희는 청년 최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년 최고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기탁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30살 넘어서 혹은 뭐 20대라 하더라도 뭐 열심히 구성을 하면 기탁금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네. 이 기탁금이라는 게 결국 돈 문제인데. 뭐 60대는 60대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돈을 모아올 수 있겠죠. 네. 그 청년들이 이 청년에 출마할 사람들이 저도 많은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 기탁금 고민도 많이 했죠. 근데 네. 기탁금을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기탁금이 선거의 끝이 아니라 당대표 선거도 그러니까 전당대 그렇지. 나가는데 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기탁금을 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가족들로부터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적용해야죠. 법 적용이 우리 헌법이 평등권이 갖고 있는 게 네. 연령과 나이 뭐 상관없이 다 평등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법률의 부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거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받을 건 받으시고 네. 그리고 기탁금에 대해서 사실 돈이 그 없는 분들은 결국에는 차용해서 나가거든요. 선거를 나갈 때. 차용해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공직선거 같은 경우는 15%가 넘으면 그 반환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나 도지사 선거 같은 급의 선거는 네. 선거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치면 법정 선거 비용이 당에서 한 반을 빌려줍니다. 중앙당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빌려줘요. 한 5억, 6억을 반을 빌려줍니다. 네. 그럼 15% 이상 얻어서 그 선거 비용 보존이 되면 받으면? 그 다시 받을 갚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떡하냐? 네. 내가 내 돈 갖고 오던가 네. 나머지 돈도 돈 없는 사람을 빌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쓰고 15% 넘으면 다시 그거를 그 갚는 거예요. 이거인 건데 이래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재산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네. 물론 전당대회는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존 비용이 없겠죠. 근데 기탁금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거면 선거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열 최고도 이제 선거도 많이 옆에서 도우시기도 했고 또 본인 선거도 이번에 나가시기도 했고 개혁신당은 최고위원 등록하는데 혹시 기탁금이 있나요? 있죠. 얼마인가요 거기는? 저가 3천만 원이었나? 아 진짜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고위원 선거를 예. 3천만 원. 보통 2, 3, 4청 한 아니 근데 그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3천인지 1,500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유가 있어요. 어. 이게
큰 당에서는 사실 당의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치를 때 이제 홍보해주고 문자 메시지로 여론조사하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당에 알리고 대회도 하고 그렇죠. 이런 비용들을 당에서 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당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은 후보자들이 본인의 선거에 쓰일 비용을 낸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무부총장일 때 계산을 해봤더니 최고위원 정도 나오면은 한 3천 인당 한 3천만 원 정도는 실제로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여론조사를 돌리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요. 비용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기탁금을 받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큰 당이면은 그런 걸 깎아줘도 재산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뭐 당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민철이라는 분은 뭐가 문제라고 하면은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면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도요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직전에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출직에 나간다는 건요 그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당의 최고위원을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안 한 채로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을 정치자금 계좌로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조차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나간다는 거는 정말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상당히 메시지 파워가 세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틱톡이나 인스타 쇼츠나 이런 곳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친구의 컨텐츠를 보고 이분의 네. 컨텐츠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분의 그 컨텐츠를 리트윗을 하면서 또 한 번 또 명필 그렇죠. 한번 나갔죠. 네,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한은 지금 엄청 세요. 아. 근데 이게 바로 책임 없는 권한인 거예요. 촉법이네. 예, 뭐- 촉법이네. 말 잘 지었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정말 본인이 이 정도의 권한을 쓰실 거라면은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더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지 않으시고 하셨으면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탁금이 너무 많아요 하고 우시는 모습은 많은 분들이 보기에 아 쟤는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네, 이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게 과연 본인의 이미지나 본인이 지금 가려는 길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저분 저거 진짜 잘못하신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울기 전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본인 계좌를 올려놓고 저분이 운 게 두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요. 울기 전에 하나는 계좌를 올렸어요. 계좌를 올렸다 자기는 빨리 그걸 내렸대요. 몰랐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민주당 내에 다른 분들이 자기를 엄청 공격한다 이거예요. 맞아. 태어나서 처음 공격을 저렇게 당해봤나 봐요. 네, 아무튼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엄청 공격한다. 이럴 수가 있냐라는 서운함을 토로하신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기탁금이 많은데 이 기탁금을 내가 가족들이 도와줄 수가 없으니 이대로 낼 수가 없으니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나왔는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도전하는 직이 너무 큽니다. 예, 그렇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여당의 메시지로 나가고 그것이 당정 맞아요. 협의에 적용이 되고 나라를 끌어가는 하나에 된다면은 저분은 저걸 공부 더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패기는 좋죠. 패기는 좋은데 저러한 청년 자리가 뭐 네. 지역 정당의 청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끌어가기는 너무 크고요. 저게 사실 유튜버들의 엑셀 방송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뭐 저한테 뭐 주세요, 뭐 화이팅, 뭐 이러면서 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요즘에 그 여의도에서 네. 그 이런 말이 돌아요. 출마를 할 거면 유튜버를 하지 마라. 유튜브 개설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최욱, 김어준 이러한 사람들이 출마를 생각하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거대한 스피커로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정민철 저분이 막 성장하는 거를 보면서 네. 아 이분도 약간 그 포스트 최욱, 포스트 김어준으로 가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로 막 하시다가 갑자기 최고위원회 출마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뭐 너가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최고위원을 출마하려면 했으면 유튜브로 저희가 돈 벌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러한 그 레거시 미디어든 혹은 아니면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서 실력을 쌓던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좀 갸우뚱하면서 뭔가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게 젊은 청년에게 상처가 좀 된 게 아닌가.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했을 때도 유튜버들이 대거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했었죠. 통상적으로 당원들한테 익숙하고 자주 알려진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한 18명인가 신청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컷오프를 막 와장창창했던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신의 한수 예, 그분이 컷오프 된 다음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네. 컷오프 됐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의 영역과 또 바깥에서 이 정치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네. 조금 과격하게 요 정치권의 언어가 아닌 상태로서 막 세게 비난했던 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제도권도 다 이상하게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컷오프가 되는가 하면 컷오프가 안 돼서 끝까지 갔는데 또 당원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정치인들과 그런 유튜버 정치를 좀 골라내는 행복을 맞아요. 가더라라는 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던 일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관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갔고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고 나니까 민주당이 발칵 뒤집힌 게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어떤 뭐 플립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아마 플립인 것 같아요. 이분이 대통령의 X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대통령이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2년 깜빵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 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음을 명심하시길 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댓글을 다셨는데 여기에 또 대통령이 댓글을 다셨죠. 예, 공유를 저는 제가 X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거 하여튼 뭐 이거 댓글 다셨는데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들 국정의 동반자의 민주당원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무 개입이냐 이 논란이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일단 먼저 아니 뭐 일단 법적으로 강대기 변호사 한번 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무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실 지방선거 때부터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지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엔 전당대회에서도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서 네. 어떠한 기타금 문제도 당무 전당대회 절차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한 건데 네. 이게 대통령이 그냥 대충 전화로 해가지고 얘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 당무 개입이 아니고 뭐 X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나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한 거다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이라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당무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플립이라는 저 분의 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 플립이라는 저분이 X의 아이디랑 페이스북과 유튜버의 아이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찾았는데 저분이 굉장한 민주당 지지자이시더라고요. 17년 이상 당원이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 네. 뭐 당원분들 모두 국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했을 네. 때 저분이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뭐 대자로 누운 뭐 장갑차 뭐 아래 누운 그런 사진도 있다고 하고 네.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후원금도 200만 원 냈대요. 그리고 한 40여 명의 그 친민주당 유튜버들한테도 계속 후원을 하면서 하는 분인데 근데 자기가 본인은 대통령에게 나름 민주당의 17년 당원으로서 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이거를 저렇게 대받아친다? 네. 나를 악마화한다? 네. 이거 굉장히 민주당 분열이 아래서부터 분열이 가속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 반응이 좀 있는데 일부 있는데 한번 저희가 그 화면을 보시면 그 반응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플립이라는 분을 응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통령을 응원하실 분인데 저는 좀 저게 제일 와닿았는데 당무 관심 가질 시간에 부동산 환율 등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니까요.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 민주당 당원이시란 것도 충분히 알고 뭐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겠는데 파이널 퍼포즈는 공소 취소입니다. 당무에 왜 관심을 갖겠어요? 본인이 선호하는 당대표가 나와야지 공소 취소 밀고 나가는 것이고 네. 지방선거에 왜 관심을 갖겠어요?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야지 공소 취소 분위기를 다 만드는 것인데 네. 대통령 머릿속에는 본인 그 대통령 임기 끝나고 교도소 안 가는 거 그런 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임 최고 보시기에 어떠세요? 대통령의 이 X 논쟁. 아까 띄워진 거 보고 저는 놀랐던 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일단은 조회수가 저 풀립님이 쓴 게 어저께자로 100만에 가까이 나왔던 그렇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리트윗이란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글 쓴 거는 거의 한 300만에 그렇죠. 가까운 숫자가 예. 나와서 예. 저 글을 썼던 사람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겠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윤 대통령 때 입틀막이라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네, 했는데 그랬죠. 이거 사이버 입틀막이잖아요. 아, 네, 온라인 입틀막. 네. 대통령이 딱 규정을 해서 너 그거 아니거든 네. 하고 딱 찍으면 네. 좌표를 대통령이 직접 찍으면 박제가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죠. 플립이라는 사람의 글을 갖고 박제를 하고 나면 그다음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줄줄이 끌어다가 사람들이 좌표 찍어 공격하고 네. 신상털이하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니까 민주주의 공론회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힘센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아. 정청래 대표도 전 대표지만 다선 의원이고 네. 얼마 전까지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억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행동을 하니까 네. 그 정청래 전 대표마저도 불쌍해 어떡하지? 약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 일반 당원이래요. 예, 정치적 성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 어디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해. 그렇지. 그러니까 당무 개입 아니거든 하고 딱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쳐줍니다. 이게 신종 입틀막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 성격이 저래요. 아. 제가 봤을 때 네. 절대 지고 안 넘어갑니다. 아. 꼭 찾아갖고서는 마지막까지 그렇죠. 한번 이렇게 쥐어 박아야 네. 속이 시원해지는 하나 대통령 성격이 고스란히 나온 것 같다. 음. 왜냐하면 이런 거 참모들이 100% 말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율 문제, 주식 지금 빠지고 있죠. 그렇지, 부동산 문제 그렇죠. 심각하죠. 대통령님 나라의 국가 운영을 정상화시킬 때 지지율이 오릅니다. 네. 이거 얼마 전에 언제 들었던 얘기인지 알아요? 언제? 호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아. 쫙 달릴 때 그때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이었던가 누가 나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안정적으로 국가의 국정을 챙길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 누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잖아요. 참문면은 그런 제안 안 네,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SNS를 막을 만한 사람이 그 안에 있긴 있는 건가? 왜냐하면 청와대 구중거란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권력자한테 아니요, 안 됩니다라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레드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직접 하시니까. 네, 그리고 SNS를.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정도로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뜨끔한 거죠. 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구나. 아니 정청래 김민석 간의 이 다툼에 네, 있어서도 네. 사람들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당연히 김민석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 저희도 이렇게 가면 민주당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오 진짜 모르겠는데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으로 당무 개입으로 규정을 진다. 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관섭 실장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렇죠. 당무 개입 운운하면서 그때 민주당 누군 탄핵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 나 조언한 건 괜찮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범죄거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나중에 그 범죄행위 나오면 어떡하려 그럽니까? 아. 여기까지는 조언인데 X에 나온 것까지는 조언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건 조언을 넘어서 범죄로 갈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김성열 최고 보시기에는 지금 이 뭐 플립이란 분이 또 아까 말씀했듯이 아이디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랬더니 유데일리에 따르면 이분이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계정이다.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당원이다라는 뭐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해가지고 소위 오늘 아침 무슨 그 이재명 쪽의 영역 평론가라고 하는 무슨 강수영 변호사인가요? 나 그 만나뵌 적이 없어 잘 모르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치부를 해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정청래 지지자야. 조국혁신당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던데 대통령의 이 X 참전과 이 지지자들에 대한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메시지를 반박하기가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 그 메시지에 뭐가 나옵니까? 당무 개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무 개입 저는 사실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라고 보냐면요. 이건 개입이 아니라 당무를 보시는 거죠. 아, 당무를 보고 있구나. 네, 이거는 아직까지 당 대표.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개입 글은 보통 제3자가 이제 나서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당무를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렴천장.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어쨌든 정청래와 김민석 간의 갈등 사이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명픽이 누군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탁금 문제, 만약에 이 기탁금 문제가요 본인이 리트윗한 저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없었을 때 네. 얘기를 했다면 조언이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민철이라는 분이 울면서 기탁금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리트윗했던 그 청년이 야 이게 너무 힘들다. 기탁금 많은 거 아니냐라고 네. 던진다면 네. 저걸 누가 단순한 조언으로 보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컨텐츠 자체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말 자체를 반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쟤는 정청래 지지자야. 쟤는 조국혁신당 당원이야. 더 나가면은 쟤는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무마시키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일까? 저분이 한 것 중에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가장 뼈 아픈 게 뭡니까? 부동산하고 환율이나 좀 신경 써주세요. 네. 라는 말. 지금 온 나라가 그냥 민주당 전당대회만 묶여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대통령 뽑는 일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까지 가야 되는 일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뭔 얘기가 터지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출렁출렁 되고 있죠. 네. 뭐 레버리지 ETF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환율은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경제는 안 좋아질 거고 부동산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X는 왜 그런 데는 안 쓰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아니 부분이 뭐 있죠. 항상 주식은 그러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투자자의 개인 책임이다. 제 책임이네요. 오늘 SK 많이 빠졌던데. 제 책임입니다. 진짜 예. 오늘 장난 아니던데 저도 전 주식은 안 합니다만은 항상 보고는 들어와요. 지금 상황이 어떻나 보고는 들어오는데 SK 주식 가지신 분들 지금 피눈물 나는 상황이겠더라고요. 오늘만 제가 아까 확인한 건 몇 프로가 있지? 하여튼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되게 많이 빠졌고. 근데 그 주식 이야기 잠깐만 드리자면은 이게 주식이 막 오를 때 다들 이재명 대통령 덕이다, 뭐 상법 개정안 덕이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원래 풍년 들면 임금님이 잘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너무 많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풀었어요. 제가 보기엔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려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레버리지 ETF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정책이 시장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꼭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 부작용이 좀 더 세게 오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으니 그럼 성과를 가져가셨으면 책임도 지셔야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국민연금 이사장한테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인가요? 직접 물어봤잖아요. 대통령이 혹시 뭐 선거 전에 우리 뭐 선거 때문에 이거 주식 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그렇게 묻고 있는데 거기서 네 그랬습니다. 저 그래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사장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지. 난 대통령도 참 희한한 사람이야.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 앞이고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렇게 샀어요? 하면 안 샀다고 거기서 하지. 이제 아까 말한 유시민의 마키아벨리 이론이 적용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네라고 했으면 질타를 했겠죠. 예. 너 왜 시장 교란시켜? 질타를 했겠고 아니요 하면 여러분 맞죠? 아닙니다. 어쨌든 책임 논란에서 대통령 본인은 벗어나겠다. 잘못했으면 부하 직원 책임, 잘 되면 국민 여러분 보셨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뭐 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집도 진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어. 그때 분명히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는 나는 이제 집이 없어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팔렸다는 보도는 안 났습니다. 네, 아직 안 팔린 걸로 알고. 아니 맞지 않았나요? 한번 팔렸다는 보도가? 그러니까 네. 매수자가 정확하게 등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네. 잘 모르겠어. 그거 확인 한번 누군가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기부 등본만 계약을 체결했다. 네, 뭐라는 떼보면 보도까지 되니까. 봤고, 네. 뭐 이렇게 대통령 집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대통령도 팔기 힘든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진짜 김성현 최고의 명언이다 진짜. 진짜 대통령도 팔기 힘든데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팔기 어렵겠어요. 사고 진짜. 파이낸셜 뉴스 단독 보도에 네. 이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 팔렸다는데 팔렸다. 그리고 등기는 아직 그게 14일에 매매 계약 체결 후 16일 소유권 이전 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한번 네. 등기부 등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아마 근데 17억을 근저당 설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 뭐 떼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번 나중에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